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지금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근거해서 동물이 누려야 할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간과 구분되는 인간도 동물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비인간 동물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는데, 비인간 동물의 권리 주체성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인권 개념이 계속 확장돼서 흐르고 있는데요. 불과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나 여성, 아동, 장애인은 과거 인권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범주가 확장돼서 현대 사법 체계에서는 그들의 인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되고 있죠. 지금 동물 역시 지금 이 시점이 권리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물 관련 법제상 동물은 지금 현재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규정을 하면서도 서식 환경이나 생태 습성을 고려하도록 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면서도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특별한 이중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보다 이제 이런 특별한 지위가 인정이 되고 좀 더 강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보면은 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동물 학대라는 거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가 동물 학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정말 수많은 밑에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사고들이 계속 검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반려동물로 분류가 되죠.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 대한 이런 학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많이 진짜 마음 아프게 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통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 우리가 학대인지 모르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범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매년 겨울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라는 것이 열립니다. 근데 산천어 축제는 지금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온 가족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즐기는 거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집이 되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산천어를 트럭이나 이런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5일 이상 굶긴 상태에서 얼음 밑에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굶어있는 산천어한테 미끼를 투여해서 낚시를 하던가 이렇게 맨손잡이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산천어를 이용한 어떤 축제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이렇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참가자가 맨손으로 잡은 산천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잡았다 뿐이지 산천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물보호법에서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잡힌 산천어는 그냥 재미로 잡혔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음판 위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실 동물 학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동변이라는 저희 단체에서는 사실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그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하를 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최근에 여의도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해서 지금 방어하고 참돔을 집회의 일환으로 던진 행위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식용의 목적이 아니라 집회의 도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재작년쯤에 한번 이슈가 돼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대구에 위치한 동물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폐업을 결정을 했고 폐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원숭이, 라쿤, 염소, 양, 낙타 온갖 동물을 그냥 방치를 하고 사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와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인근의 어떤 한 시민이 수개월째 그거를 많은 이제 뭐 먹을 거하고 물을 갖다가 차도 올라갈 수 없는 산길을 수개월째 이렇게 나르다가 그거를 동물보호단체가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 고발까지 진행을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라쿤 같은 경우도 그 호스를 이렇게 넣어줘갖고 물을 먹으려고 하고, 거위는 바닥에 흐르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고, 원숭이가 있는 이 공간은 지금 이 혹한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고드름 속에서 원숭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돌고래 쇼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남방 큰 돌고래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돌고래가 이렇게 보면은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쁜 이 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쁜 얼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찾고 그렇게 돌고래 쇼를 좋아하는데, 돌고래는 사실상 자연 상태에서는 평균 40년을 사는 동물이고, 그리고 돌고래의 행동 반경은 하루에 평균 100에서 160km를 헤엄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몇 군데 이제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키우면서 돌고래 쇼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수조의 공간이 해봐야 20에서 30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돌고래 입장에서는 하루 온종일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돌고래는 수심 500m 이하까지 잠수하고, 지금 밑에 있는 벨루가라고 지금 돌고래보다 조금 더 크고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지금 러시아 쪽에 서식하는 이 돌고래 종류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최대 900m 이하 심해로까지도 잠수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고작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은 이 수조 속의 이 공간이 전부다 보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40년을 살 수 있는 돌고래들이 평균 2년 정도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돌고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곳에서는 저렇게 체험학습, 돌고래 서핑이라든가 돌고래 꼬리타기, 돌고래 만지기 이런 체험학습을 계속 이제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계속 겪다 보니까 돌고래들이 머리를 찢고 그다음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정형 행동을 보이고 계속 한 자리를 도는 행동을 보이고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그 체험학습을 위해서 밖에 계속 햇빛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뒤통수 부분만 이렇게 까매지는 일광화상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냥 가족과 손잡고 즐기러 갔던 곳에서 알고 보면 이게 또 동물 학대 현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동변에서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일단은 위법은 아니다 보니까, 다만 그 법이라는 규정이 돌고래의 생태나 서식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만 준수하면은 아직까지는 학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권리 주체성을 말씀드리면서 침팬지나 고래류를 먼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물들을 말을 하는 이유는 비인간 동물 중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좁은 수족관이나 이제 그런 전시관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모든 동물을 이렇게 동물의 권리를 인정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만약에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된다면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침팬지나 돌고래 이런 동물에게는 특히나 이제 인격권을 먼저 부여를 해가지고 점점 이걸 늘려가자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고래나 침팬지 등을 비인간 인격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고래의 높은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기반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단어 순서가 변화를 하면 그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영어를 보면은 뭐 서프보드 펄슨 패치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람을 서핑보드로 데려가라라고 이걸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펄슨 서프보드 패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서핑보드를 가져다 줘라라는 것으로 그걸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속에 사람이 공중에 공을 던진 다음에 큰 돌고래에게 행동을 흉내내라고 하면은 돌고래는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있는 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훈련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게 자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는 거울 마크 테스트를 이용을 하는데 동물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제 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침팬지만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큰 돌고래도 무려 이제 사람은 그 거울을 보는데 2년이 걸리지만 이 돌고래는 7개월부터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도 이제 새끼가 죽었을 때 죽은 새끼를 2주 동안 업고 다니는 등 그 슬픔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행 법제에서는 사실 그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동물에게는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평생 나의 뜻과 다르게 어디 수족관이라든가 동물원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만약에 이런 동물원의 소유주나 아니면은 그 학대받는 동물의 소유권자가 아무리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가지고 법적인 제도 하에서는 지금 학대 행위자로부터 동물을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그 폐업한 동물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소유권자의 소유기 때문에 함부로 데려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침팬지나 뭐 돌고래 이런 동물들 스스로한테 권리 주체성을 인정을 해서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것이 인정하자라는 게 이제 권리 주체성의 인정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거 좀 유명해서 2003년도에 이제 천성산 지역 터널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도룡뇽이 나 살던 곳인데 이렇게 침해받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도룡뇽 이름으로 했더니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해서 각하가 됐고요. 아시듯이 뭐 황금박쥐, 광코박쥐, 수달, 고니 등이 이제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또 이것도 그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해서 각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머리 물떼새도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사자 인정되진 않는다. 최근에 이제 설악산에 케이블카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사냥 28마리가 뭐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각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인정이 아르헨티나나 인도 같은 경우 뭐 인도는 겐지스강에도 이제 이런 법인격을 부여를 해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법무부는 2021년 7월 작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21년 9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일단 선언적인 규정이 먼저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 후속적인 입법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됩니다.